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이번에 달빛철도가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면서 현수막 엄청나게 써붙여놨죠.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뭐가 좋은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돈 아니니까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달빛철도가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런데 현수막 써붙여 놓으면서 뭔가 대단한 거 했는 거 마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현명한 투자를 하려면요 숨겨진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숨겨진 의도가 뭘까라는 걸 좀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달빛철도부터 좀 알아보면요, 최소 6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정도의 6조 원에 드는 이 사업을 하는데 경제성이 없대요. 네, 적자라는 그런 사업이래요. 예타 면제라고 해서 그 예비적 타당성 조사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서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게 2021년도에 비용하고 편익하고 이걸 비교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걸 지수를 만드는데 보통 1.0 이상이 되어야지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요. 자, 2021년도에 이거를 조사했었는데 0.483이 나왔습니다. 사업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2002년인가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을 못했는 거예요. 왜? 하면 적자나니까. 어떤 바보가 그걸 해요. 그런데 이번에 통과를 시켰죠. 왜 시켰겠어요, 이거? 다 뻔한 거예요. 총선이 있잖아요,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 만한 게 영남과 호남을 이어주는 달빛철도. 이거 우리가 했어. 실제 보면은 이게 지금 통과했는 건 맞아요. 4차 국가철도망 그 계획에서 있었던 내용이고, 선생님들 한번 가보세요. 그 지역에. 그럼 현수막 많이 붙여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합천에 대장경 테마파크인가? 그거 자주 갔었거든요. 코로나 전에 많이 갔었어요. 그때 벌써 합천 쪽에 KTX역이 들어온다면서 뭐 해인사 쪽에 해야 되니 뭐 다른 쪽에 해야 되니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예전부터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그게 통과되었다. 다만 사업성은 떨어진다. 하지만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계산을 두고 통과를 시켰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저는 생각하는 게 하나의 토목공사 같은 경기 부양책이라고 봐요. 최소 6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 유발 효과가 뭐 한 3만 몇천 명 고용을 하고, 경제성? 이게 또 뭐 몇조 원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이렇게 사업을 할 만하다라고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 있었잖아요. 서브프라임 때문에 건설사들 막 다 죽어나가고 무너지니까 처음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왜 한반도가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데 이거를 자르려면 동서로 잘라야지 왜 강을 이어서 만드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이름 바꾸면서 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또 이번에는 뭐 환경성 평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댓글 걸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토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고용 유발, 경제 침체가 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토목 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그 뒤로 흘러가게 되면은 미국의 후버댐이라고 있어요. 1930년도였나?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왔었죠. 그래서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됐던 게 그 뉴딜 정책, 유명한 그 뉴딜 정책 중에서 댐을 건설하자 해서 했던 게 그 후버댐 공사였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댐을 건설하게 되면서 건설사들에게 비용을 주겠죠. 돈을 주면은 건설사들은 직원들을 이제 고용해서, 노동자들 고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댐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월급을 받은 노동자들은 뭐 밥도 사 먹고, 가족들한테 뭐 외식도 할 거고, 옷도 사 입고, 신발도 뭐 살 거고, 술집에도 갔겠죠. 뭐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돈을 이렇게 줬는데 이게 밑으로 계속적으로 샤워 효과라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게 만드는, 그게 뉴딜 정책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따라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런 정책들이 과거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서브프라임 때부터 이야기 나왔었는 건데, 어떤 거냐면요,
지금도 아파트 공사 현장 가면은 또는 조선소 가게 되면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 쓰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소비를 해줘야지 내수 경제가 좋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월급 받은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버려서 해외에서 돈을 써버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기보다는 대부분 자국으로 송금을 시켜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위에서 풀어가지고 밑으로 축축축축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만큼 큰 효과는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하자면요. 달빛철도 좋습니다. 영남과 호남을 이어주는 그 철도를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경제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거.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 좀 선십성 공약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달빛철도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우리 대구한테는 크게 큰 효과는 없을 듯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